신경외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위협, 골다공증과 척추골절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해봤습니다. 보통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뼈의 양과 질이 모두 감소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정상인과 밑에 골다공증 환자에서의 뼈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뼈의 밀도와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뼈 안에 구멍이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뼈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자체는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외래를 보면서 간혹가다 잘못 알고 계신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허리가 아프시거나 관절이 아프실 때 골다공증 때문에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자체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골절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유발하게 되고 그때 내원하셔서 검사를 했을 때만 알게 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옆에 간략히 표로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골다공증 고위험군 환자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의 여성분이나 70세 이상의 남성분, 45세 이전에 폐경한 여성분이나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신 면역 저하자, 그리고 흡연자나 잦은 음주가 하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2.5 이하가 골다공증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마이너스 1.0 이상은 정상, 그 사이는 골감소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20대에서 50세까지는 골밀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골밀도가 나이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일정 나이가 넘어가시게 되면 반드시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뼈도 오래된 뼈는 몸에서 제거를 하고 새로운 뼈를 채워넣게 됩니다. 나이와 위험인자가 있다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기능은 유지된 채 파괴된 만큼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아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뼈를 파괴하는 억제제를 쓰거나 또는 뼈를 생성하는 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골 파괴 억제제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이전부터 오랜 기간 써왔던 거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골다공증 치료를 해보신 환자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약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짧게는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시는 제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계열의 약물들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함으로써 뼈 파괴를 막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환자분들이 복용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위장관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복용 후 한 30분가량은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 이후 만들어진 데노스맙 계열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 약물의 경우는 주사제로서 6개월에 한 번 치료를 하게 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파골세포 생성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골 파괴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약을 드시기 어려우신 분이나 또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약물로, 주의할 점은 임의로 끊으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 형성 촉진제의 경우는 말씀드린 골 파괴 억제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회복되지 않거나 최소 2차례 이상의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쓰게 되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으로 척추 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되겠습니다. 과거 젊을 때는 쉽게 부러지지 않던 충격에도 가벼운 기침이나 재채기 또는 엉덩방아 등을 통해서도 쉽게 골절이 될 수 있고, 아래 사진과 같이 정상 척추에서 골절이 되시게 되면 사다리꼴 모양의 척추체로 내려앉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허리가 굽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척추골절이 반복될 경우 등이 붓고 키가 감소하게 되며, 또한 허리가 굽어지면서 폐기능 저하와 소화불량 등의 2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굴곡이 아니면서 이로 인해서 추가 골절 가능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골밀도가 정상인 분들의 경우 압박골절 시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와 안전가료 그리고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지만, 골밀도가 많이 낮으신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척추째 압박열이 단기간에 심해지고 심한 통증 시에는 시술을 통해서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게 되겠습니다. 골 시멘트를 주입함으로써 낮아진 뼈 밀도를 높여주고 일부 무너졌던 뼈를 복원함으로써 허리가 굽는 것을 일부 예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도 다시 골절되기 이전 상태로 100% 복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의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슘은 뼈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고, 비타민 D는 이러한 칼슘을 뼈로 변형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유나 멸치 등의 풍부한 칼슘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여의치 않다면 칼슘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을 우리 몸 피부가 받게 되면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요새는 피부 관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외선을 충분하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타민 D에 대해서도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카페인과 짠 음식은 칼슘 배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농도의 소금이나 카페인이 많은 식단은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나이에 걸쳐서 뼈의 골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통 최고의 그 골량은 남성과 여성 모두 다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게 되며,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가 되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게 되면서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갱년기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골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젊을 때부터 이런 예방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에 체중 부하 운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운동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걷는 거나 또는 조깅 등이 뼈에 자극을 주게 되고, 이는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예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단 걷는 운동이든 수영이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도 많이 개선이 되고 의학기술도 많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골절의 가족력이나 위험 인자들이 있다면 골다공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미리 해서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